미아리 고개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성신여대 상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북구는 서울시 북동부에 있는 자치구로 한양 도성의 북쪽에 있다 하여 붙여진 명칭입니다. 북한산, 북악산 같은 서울의 큰 산 외에도 여러 산들을 끼고 있는데 서쪽 지역은 동네 전체가 산과 언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달동네가 많았고요. 아리랑 고개, 미아리 고개, 북악 스카이웨이 등 유명한 고개들이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성북구 도남동 일대는 동소문 밖의 지역으로 동쪽의 험준한 언덕을 아우르는 지역이었습니다. 우선 미아리 고개로 올라왔습니다. 이 미아리 고개는 도남동에서 미아리로 넘어가는 고개입니다. 근처에 미아사라는 절이 있어서 유래하였다고 합니다. 일제시대 때는 공동묘지로 조성이 되었고요. 그 공동묘지가 망우리하고 벽제로 이장이 되면서 이 일대에 이재민들이 정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가 한양을 침범하기 위해서 이 고개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대놈이 고개라고 하는데 대놈들이 넘어왔다고 해서 대놈의 고개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대놈이란 명칭을 한자어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도남동이란 동명이 유래하였습니다. 또 6.25 때는 북한군이 이 고개를 넘어서 왔다가 이 고개를 넘어서 퇴각을 합니다. 그 퇴각하는 과정에서 남한 사람들을 많이 잡아갔어요. 그러면서 이 일대에서 그 한마는 이별을 하게 되는데 미아리 고개라는 그 노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미아리 고개 눈물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 성신여자대학교 그 터에서 많은 사람들을 학살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만큼 이 미아리 고개가 오래전부터 많은 그 아픔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6.25를 거치면서 이 도남동 일대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4개동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예. 그러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래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60년대 말에는 이곳 고갯길에 많은 점집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6.25 전에는 종로 3가에 집단으로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남산으로 넘어가요. 남산에 있다가 남산이 그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넘어오게 됐어요. 시작은 1966년경에 한 시각장애인 점술인이 요 굴다리 밑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노상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소문이 나면서 많은 시각장애인 그 점 보시는 분들이 넘어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둘씩 모여가지고 90년대 말까지는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근데 2000년대 넘어서면서 이제 인터넷 점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많이 지금 이제 기울어졌고 현재는 그 과거보다는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이제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런 그 역사가 있었다는 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아래로 가보겠습니다. 성신여대 입구역 사거리로 왔습니다. 앞쪽 방향이 동소문을 지나서 대학로 방향입니다. 이 길이 지금 동소문로예요. 그래서 1968년도까지 전차가 지나갔던 길이었습니다. 종점이 저쪽에 태극당이라는 빵집이 있는데 그 근처가 종점이었습니다. 따라서 미아리 고개를 넘어서면은 시골이라는 개념이 강했어요. 그래서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차이가 났던 그때 당시 상황이었고 성북구라고 하면 요 남쪽까지를 말했습니다. 그때 당시가. 그리고 일제시대 때는 일본 사람들이 이 주변을 신시가지로 조성하면서 격자형으로 도로를 만들었는데 그게 오늘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6.25 이후에는 이재민들이 뒤쪽 언덕으로 넘어오면서 달동네에 무허가 판자촌에 많이 거주하게 됩니다. 그것을 80년대 초까지 있었는데 이후에 이제 그 재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그 수많은 아픔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아무튼 그런 그 수많은 아픔을 뒤로 하고 이 성신여대 입구역이 1985년도에 개통이 되고 그 비슷한 시기에 성신여자대학교가 종합대학으로 승격이 되면서 이 일대 상권은 도약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2017년도에 그 신설동에서 우이동으로 가는 경련철이 생겼어요. 그래서 더블 역세권이 되었습니다. 저 뒤편이
성신여대 메인 상권입니다.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가보시죠. 로데오 거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상권은 행정구역상 동선동입니다. 4호선 개통 이후에 1980년대 말까지는 평범한 상권이었는데 90년대를 넘어서면서 카페촌과 패션 상권으로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가까이에는 대학로라는 대형 상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2의 명동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동이 상당히 많은 상권이었습니다. 가보시죠. 지금의 그 홍대에 걷고 싶은 거리만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상권이 뭐 다양하지 않아서 그런 요인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술집도 많았고 그 압구정동하고 방배동에서도 차를 끄고 뭐 넘어왔어요. 그때 여기 주변에 카페촌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 40대 이후 되신 분들은 그때 기억하실 거예요. 예. 그렇게 상권이 이어오다가 음주 단속을 하게 되는데 그 시점에 그 관계 당국에서 청소년들 단속을 해요. 그러면서 그 상권이 한번 유축이 되고 먹자 유흥 라인으로 못 넘어갑니다. 상권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썸 타면서 4단계로 못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상권이 이제 하락기를 접어들게 되죠. 그게 이제 그때 보면 광역 상권이 아니었던 요소도 있고 이 성신여대 상권만의 어떤 한방이 없었기 때문에 요인도 있었지만 그 전성기를 지나서 저물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고 지금은 현재 상태에서 그냥 꾸준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대학가이면서 역세권 상권이고요. 또 이 주변에 그 중고등학교가 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대하고 20대 초반이 많은 아주 탄탄하고 안정된 상권입니다. 따라서 업종도 우리가 쭉 보시다시피 판매 매장 위주로 되어 있고요. 잡화, 뭐 옷가게, 뭐 조그만 음식점들 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대 후반에서 20대 위주의 업종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쭉 왔는데 그 여기에 월세 시세는 1층 10평 기준으로 350에서 50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가보시죠. 다시 뒤쪽으로 왔습니다. 로데오 거리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여기 외식 업종은 대학가 상권이다 보니까 이 오른쪽 뒤편으로 해서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메뉴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양도 푸짐하고 값이 저렴해야 됩니다. 이 일대는 양이 적다고 소문나면 장사하기 힘듭니다. 그런 거 잘 아셔야 되고 상권의 특성상 그렇게 10대, 20대들이 좋아하는 메뉴는 요 뒤쪽으로 되어 있고 또 로데오 거리로 오다 보면은 이렇게 골목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외식 업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먹자 유흥 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갔던 그 대학 사건이나 광역 사건에 비해서는 여기는 그 먹자 유흥 쪽의 그 범위가 되게 작아요. 길이도 작고 범위도 작고 그리고 여기가 또 상권이 일찍 끝납니다. 보통 한 11시쯤 되면 사람 거의 없어요. 그걸 고려해 보시면 일단 들어가 보시죠. 예. 근데 저쪽에는 그렇게 돼 있고 이쪽에 와서 이제 먹자 유흥 쪽으로 돼 있는데 여기 상권이 특성상 그 여대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그다음에 그 광역 사건 같은 데 보면은 남성들 위주의 그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하면서 술을 먹고 왁자지껄하는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그 가게들이 있긴 한데 그런 요소가 약간 좀 부족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갔던 상권들 중에서 이 상권은 먹자 유흥 라인 치고는 권리금이 좀 약세에 있고요. 그 10대 일부의 탈선 행위를 하는 그 학생들 외에는 비교적 건전하고 조용한 상권입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또 주택가의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월세 시세는 골목에서 먹자 유흥 라인이 10평 기준으로 130에서 200 초반 보시면 됩니다. 여긴 여기까지 봤고 건너편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데오 거리 반대편으로 왔습니다. 로데오 거리보다는 좀 한적하네요. 이쪽 방향도 성신여대학교 정문으로 가는 방향인데요. 곳곳에는
이렇게 술집들이 몇 개 있고 커피숍들, 옷가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보시죠. 근데 이쪽 상권이 시간이 좀 일찍 끊기고 또 전반적인 이 분위기가 뭐 먹고 마시고 막 죽자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술집 창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성신여자대학교 상권에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한적하니 아기자기한 옷가게들하고 커피숍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이 성북구하고 강북구가 이게 곳곳에 오래된 동네 상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택들하고 있는 맛이 있어요. 90년대 중반에 홍대 걷고 싶은 거리가 지금 딱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때는 한적하니 이렇게 아기자기한 가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날하고는 좀 상상이 안 되는데 그때는 그렇습니다. 그때는 신촌이 북적거렸고 홍대는 아주 한적한 곳이었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지금 그렇게 바뀐 겁니다. 예, 보시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여기서부터 한 200m 지점이 성신여자대학교 정문입니다. 양쪽에는 옷가게들하고 커피숍 위주로 되어 있어요. 평수들은 10평 단위로 작게 되어 있습니다. 예. 월세 시세는 한 180에서 200 초반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뒤 일대가 원룸이 많아요. 주변에 대학생들하고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맞고 정문으로 가겠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 정문으로 왔습니다. 조용합니다. 주변이 학교 앞에 있죠. 이렇게 뒤쪽이 주택가로 이렇게 돼 있고 전형적인 정문 앞에 대학가 상권이기 때문에 조용합니다. 이 성신여자대학교는 1944년도에 현재 위치로 왔고요. 65년도에 사범대학교를 출발해서 1982년도에 종합대학교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현재 학생 인원은 한 1만 명 가량이 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성신여자대학교 상권을 봤는데요. 이곳 상권은 저희가 지금까지 갔던 대학가 상권, 홍대, 건대, 신촌하고 비교했을 때는 분명히 광역 상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망에는 한계가 있어서 이 광역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유동은 많이 있는데 직접적인 소비로 이어지기에는 또 약간 부족해 보이는 면이 있고요. 먹자 유흥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권이 일찍 끊기는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신여자대학교 상권은 학생들과 풍부한 유동을 바탕으로 오래된 안정된 상권입니다. 확실한 타겟층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분명함을 참고하셔서 고민해 보시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정쩡한 상권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